지난번 영상에서 습관순환이라는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은 깨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측 상단과 아래쪽에 다음 영상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꼭 먼저 시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4가지 법칙을 활용하여 습관을 형성하는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습관은 오직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두뇌의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행동 후 4단계 습관 순환을 활용하여 행동을 유발하는 신호를 분명하게 하고 행동 자체를 매력적으로 만들며 행동을 반응하기 쉽게 만들고 행동의 보상이 만족스럽게 만들면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쁜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유발하는 신호를 보이지 않게 감추고 행동 자체를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며 행동을 시작하기 어렵게 설정하고 행동의 보상이 불만족스럽게 만들면 됩니다. 자기개발 전문가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습관 형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 분명하게 만들기, 매력적으로 만들기, 하기 쉽게 만들기, 만족하게 만들기. 습관은 어떤 행동이 자동화되어 있어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전제는 그 습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을 의식의 세계로 끄집어내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나의 습관들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 중 가장 강력한 감각은 시각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약 1100만 개의 감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이 중 어림잡아 1000만 개 정도가 시각적인 자극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습관 점수표를 만들어 나의 습관을 시각화하면 무의식적 습관이 바로 의식의 세계로 넘어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작성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상적인 습관들을 그냥 쭉 씁니다. 좋은 습관이면 플러스, 나쁜 습관이면 마이너스, 특별히 나쁘지도 좋지도 않는 행동이면 등호를 표시합니다. 판단이 되지 않는 습관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습관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가?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면 좋은 습관, 방해가 되면 나쁜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1. 신호 분명하게 만들기. 좋은 습관을 만드는 첫 번째 법칙은 신호를 분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호가 분명해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신호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매주 1회 이상 운동을 할까야가 아니라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피트니스 센터에서 최소 20분간 필라테스를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실행 의도라고 하는데 영국 연구 사례에 따르면 실행 의도가 구체적일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실행력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에 습관 쌓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매일 하고 있는 구체적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하나씩 더하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신 후 1분 동안 명상을 합니다. 1분간 명상을 하고 나서 오늘 할 일 목록을 작성합니다. 오늘 할 일 목록 작성을 마친 후 곧바로 첫 번째 할 일에 착수합니다. 습관 쌓기는 이미 몸에 배어있는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쌓아 올림으로써 지속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습관 쌓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습관을 가장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하고 있는 습관이 시도하자는 습관과 같은 빈도로 발생해서 두 행동이 정확히 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심리학자 컬트 루인이 1936년에 만든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의 의미는 행동은 사람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간의 함수관계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행동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순위입니다. 코카콜라 판매의 45%는 통로 양쪽 끝 판매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고 전기 사용량은 계량기의 위치에 따라 3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은 그것들의 신호가 눈에 명확하게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들고 싶다면 관련된 신호를 자주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됩니다.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책을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습관은 처음에는 특정 신호에서 시작해서 점차 그 행동을 둘러싼 장소, 물건, 상황 등 전체 맥락과 연결됩니다. 스터디 카페는 공부하는 장소, 리모컨은 TV 시청을 위한 물건, 스트레스는 담배를 피게 하는 상황과 연결됩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인위적인 훈련을 통하여 특정 맥락에 특정한 습관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훈련으로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침대에 자주 눕는 것이 아닙니다.
졸리지도 않는데 침대에 누우면 누워서 스마트폰 등을 보게 되는데 스마트폰을 보느라 잠이 더 안 오게 되면서 침대와 스마트폰 보는 것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침대에 누워 잠자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해결책은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카페인이 함유된 식음료 섭취를 줄이고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며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낮 시간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할 때만 침대에 눕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잠이 안 오면 다시 일어나고 할 일을 더 하다가 곧 잠이 들 것처럼 피곤하면 다시 침대에 눕습니다. 이렇게 하면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반복하면 침대 수면이라는 맥락과 행동이 연결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행동을 조절하면서 환경을 디자인하면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 2. 매력적으로 만들기. 행동으로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기대가 행동을 매력적으로 만든다. 정크푸드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지만 많이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렇습니다. 소금, 지방, 설탕, 밀가루가 포함된 음식은 우리 뇌에 치명적으로 매혹적입니다. 선사시대 인류 조상들은 생존하기 위해 이런 음식과 영양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가능한 한 많이 먹어두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더 이상 음식이 부족하지 않게 되었지만 유전적 습관으로 굳어진 뇌의 갈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음식 산업이 의지하고 있는 푸드 사이언스는 이런 뇌의 갈망을 이용합니다. 목표는 단 한 가지, 어떻게 해서든지 혀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맛의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그 정크푸드 맛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오늘날 우리는 먹을 기회가 생기면 양껏 먹게 됩니다. SNS를 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SNS에서는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칭찬을 받습니다. 좋아요, 멋져요, 최고예요. 집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습니다. SNS를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렇게 매력적인데 SNS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습관은 도파민이 주도하는 피드백 순환작용입니다. 도파민은 결과나 보상 자체보다는 즐거운 경험에 대한 기대, 즉 보상에 대한 기대를 자극하여 원인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뭔가를 기대하면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고 행동의 동기가 생겨납니다. 동기가 생겨나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인한 즐거운 경험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행동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도파민을 이용하여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습관들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매력적으로 만들기 전략 1. 유혹먹기 템프테이션 번들링.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할 일을 하나로 먹는 것. 아일랜드 더블린에 사는 전자공학도 로라는 넷플릭스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또한 운동량이 부족해 운동을 해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로라는 실내 자전거에 노트북과 TV를 연결시키고 자전거를 탈 때 어느 정도의 속도에 도달해야만 넷플릭스를 볼 수 있도록 설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가지 일을 절묘하게 묶어냄으로써 운동을 넷플릭스를 보며 느끼는 쾌락과 같은 종류의 즐거움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유혹먹기 전략의 공식. 꼭 해야 하는 것, 예를 들면 운동과 정말로 하고 싶은 것, 넷플릭스 보는 것을 묶습니다. 이것이 템프테이션 번들링 전략의 핵심입니다. 좋아하는 매력적인 일을 매개로 해야 하지만 부담스러워 하기 힘든 일을 유혹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설명한 헤빗 스태킹은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의 동선에 맞추어서 새로운 일을 하나씩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빗 스태킹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리스트업한 후 그 일을 좋고 나쁘고 중립적인 것으로 파악한 다음 좋아하는 일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매일 하고 있는 일 중 어떤 일의 동선 다음에 추가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헤비 스태킹과 템프테이션 번들링을 결합하면 됩니다. 평소 하던 습관을 한 후 내가 필요한 행동을 하고 내가 한 후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게임을 하려면 독서를 해야 한다. 이것은 템프테이션 번들링입니다. 이것을 헤비 스태킹과 결합시키면 평소에 하는 행동인 스마트폰을 꺼낸 후 내게 필요한 행동인 책 10장을 읽습니다. 책 10장을 읽고 나서 내가 원하는 스마트폰 게임을 5분간 합니다. 매력적으로 만들기 전략 2. 커뮤니티 형성하기.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동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나 커뮤니티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문화란 누군가를 보고 배운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뇌는 습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유형의 그룹을 통해 주변으로부터 행동을 모방합니다. 가까운 사람, 다수의 사람, 성공한 사람. 커뮤니티 형성하기 하나, 가까운 사람 이용하기.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거울 뉴런 때문입니다. 거울 뉴런은 특정 움직임을 행할 때나 다른 개체의 특정 움직임을 관찰할 때 작동하는 신경세포입니다. 부모가 언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는지, 직장 동료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등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습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행동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게 되면 거울 뉴런의 작용 효과로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행동이 여러분의 습관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커뮤니티 형성하기 2. 다수의 사람 활용하기. 1951년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피험자가 왼쪽 카드에 그려진 선분과 길이가 같은 것을 오른쪽 카드의 세 선분 가운데서 찾아내면 되는 간단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피험자는 혼자일 때는 99%의 정답률로 C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A를 정답으로 선택하도록 설계되어진 집단 내에서 정답을 고를 때는 정답률이 63%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사회성을 관장하는 뇌부위 뇌섬엽이 작동해서 언쟁에서 이기고 똑똑해 보이는 것보다 그룹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더 큰 보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하는 행동은 객관적 사실을 넘어 사회적 사실을 만들어냅니다. 사회적 사실이란 사실과 관계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합의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행동을 다수의 사람이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뇌는 그 행동 자체를 보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맹모 삼천지교를. 커뮤니티 형성 셋. 성공한 사람 모방하기.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모방합니다. 모방을 통해 그들처럼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모방하는 것 자체가 매력적인 일입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도파민이 활성화되어 훨씬 더 그 행동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행동이 일정 기간 반복해서 임계치를 넘으면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롤모델을 정하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십시오. 습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당신의 행동이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